그게 제대로 된 피팅이 안 피팅이 안 이루어져서, 됐으니까. 검사를 개월 시작해야 수에 따라서 반응하는 그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예. 아동의 계열수가 조금 많아지다 보면은 놀이 청력 검사라고 해서 소리가 들리면 고리를 넣거나 장난감을 넣는 그런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겠죠. 제가 정말 깜짝 놀랐는 게 아기들 같은 경우에 보청기는 무조건 주관적인 검사가 필요하고 소리 조절을 해야 잘 들리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고 보청기를 착용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 주관적인 검사는 대체 어디에서 가능한 건가요? 왜 엄마들은 그것을 하지 않고 보청기를 바로 끼우는 건가요? 그건 이제 부모님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이제 처음에는 없으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저희 센터의 경우에는, 이제 영유아 보청기 전문 센터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수료증을 다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센터입니다. 아무래도 서영옥 언어재활사님께서 보청기를 착용한 아이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보청기 소리 조절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잘못되어 있는 경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ABR 검사의 그 데이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조절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보청기가 조절된 경우에 아이들이 저주파가 좋은 아이들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이제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정말 가끔 있긴 하지만,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저주파가 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소리가 조금씩 개인이 더 높아지니까 이제 소리를 좀 견딜 수 없어 하고, 그 다음에 불편해 하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비싼 이제 고가의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거의 쓸모가 없이 집에 가면 그냥 통 안에 모셔놓는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봤어요. 보청기만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소리 조절, 피팅이 정말 중요하네요. 이제 제가 부모 입장으로서 궁금한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아까 말했듯이 우리 아이가 보청기가 답답해서 착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보청기 조절이 안 돼서 못 듣고 있는 건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나요? 그런 방법은 일단 이제 이렇게 청력 검사를 주관적인 검사를 통해서 그 아이에게 맞는 소리를 조절해 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네, 일단은 그 언어 발달이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그 보청기 피팅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 있다면 그쵸. 말 자체가 이제 제대로 이렇게 정상 아이들의 그 발달과 비교했을 때 6개월 정도는 차이가 나도 괜찮은데 1년에서 2년 정도의 차이가 난다든지, 그리고 이제 정능 평가를 했을 때 이 아이가 보청기를 꼈을 때와 뺐을 때 차이가 없다든지,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보청기에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보청기를 낀 아동의 경우에는 언어 치료와 정능 평가, 정능 치료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같이 이루어져야겠죠. 볼 수 보청기는 있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조절을 하는 게 아니고 주파수별로 세심하게 조절이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청기 조절이 제대로 됐음에도 귀가 잘 안 들리거나 반응이 없는 경우도 있나요? 만약에 그 청력이 제대로 다 정확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동의 반응이 석연찮다라고 한다면 그 아동이 청각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염려에 두셔야 중복으로. 네네, 중복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기억하셔야 되고, 혹여 난청만 이제 장애가 있다면 언어가 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난청 재활이 제일 중요하네요. 136 원칙처럼 생후 6개월 이내에 청각 재활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겠죠?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 분야에서 오래 일하신 서영욱 언어재활사님이 아주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생후 6개월 이내에 시작해야 되는 난청 재활, 어떤 재활을 해야 하는지, 6개월 재활 시기를 놓쳤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보청기는 언제까지 착용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